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제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첫눈이고요. 보통 첫눈 하면은 찔끔찔끔 이런 이미지로 들어와서 제가 대학 시절 예를 들면은 어디 헌팅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지나가는 아가씨 한테 대시했다가 우리 한번 첫눈 내릴 때 어디 역 앞에서 만나요 12시에 하면은 그런다고 올 여자도 아니겠지만은 보통 첫눈의 기준이 찔끔찔끔 오다 마는 것도 첫눈일 수도 있겠고, 또 어제같이 10cm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첫눈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첫눈 같은 폭설 같은 눈이 내려야지 눈이 제대로 왔구나 이런 이미지가 되죠. 주말이었고 평일 같은 출퇴근이 없는 여유로운 날에 눈이 내려서 감상적인 첫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똥개 마냥 너무 좋아서 어제 제천에 있는 장락사 모전석탑을 위시해서 충주, 앙성, 소태 이런 쪽으로 밤늦도록 드라이브를 하면서 눈을 즐겼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또 이런 것도 오작동이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월요일 아침 한가로움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래, 우선 생각나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갈게요. 세상에 로또는 있을까? 있지요. 로또 없는 사람, 로또가 어떻게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1등도 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로또라는 개념이 개미가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 농부의 수고가 없이 가을에 추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제 일요일 저녁에 얼핏 채널을 돌리다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그 젊은 30대 40대 초 CEO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면, 야 어떻게 1년 내에 저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결과물로만 보지만은, 실제 그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시련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박을 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거기 한자도 많다더라, 잘 나간다더라 라고 하지만은 항상 잘 나간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또 호가 호위하는 편이 있잖아요. 토끼가 뒤에 오는 호랑이 때문에 모든 동물의 왕국의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줄 알고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제 삶을 통해서도 제 성공이 또는 제가 잘 나가는 것이 제가 잘나서 잘난 줄 알고 교만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시절을 있었기 때문에 겸손을 알게 되고 낮은 곳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광풍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하루 이런
한가로움 속에서도 자족을 찾고 여유를 찾고 또 내가 할 일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 부천에서 멀리 지인분의 소개로 내경색으로 1년 4개월 그러니까 15개월, 16개월이 지난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이 계셔요. 실제 그러면은 1년 4개월 동안 아무 치료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양방병원에서도 재활 치료도 하고 오셨지만은 왜 1년 4개월 동안 치료했는데도 아직도 예전 상태, 병이 나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안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치료가 안 돼서 또는 용한 의사를 못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병이라는 것도 제가 뇌출혈의 경과와 예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쓰러지자 말자 10분 내에 대형 병원의 응급실로 도착한다 하더라도 상태가 위중한 상태라면은 즉 심근경색이 심장마비가 심한 상태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의 부위가 위험한 부위고 사이즈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용한 의사를 만난다 하더라도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거죠. 모든 병, 모든 환자를 1번부터 100등까지 나열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과 관점에서 치료가 되니 안 되니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예를 들면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 하더라도 감기라 하더라도 실제 저는 뭐 코로나를 감기로 보는 입장이니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기침 한 번에 폐렴으로 진행이 돼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를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암에 걸렸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환자가 간단하게 내 병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예후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년 4개월이 경과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면 치료가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은 뭐 기존의 다른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왜? 그 환자가 아니더라도 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굳이 효율적인 비효율적인 환자를 상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인체 파동을 하는 입장에서 1년 4개월이라는 경과를 거친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도 회복이 아직도 미미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라든지 또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보다는 회복은 더디겠지만은 그래도 희망은 포기하지 말자. 단지 아픔을 빌미로 허황된 그런 것들을 심어줘서 상술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또 발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보다 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땀 흘린 그 수고는 헛되지가 않다. 다만 일확천금 로또처럼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단 한 번에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일은 그거는 몇만 분의 일, 벼락 맞는 일과 똑같잖아요. 로또라는 개념이. 예,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은 어쩌다가 일평생에 뭐 있을까 말까 하거나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인 걸 가지고 그거를 전체화시켜서 로또 맞는 거를 벼락 맞기를 감나무 밑에서 내 입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냐. 또 설사 로또를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로또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형제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칼부림이 난다든지 또는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한다거나 또는 주색 잡기에 빠져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본다면은 로또는 진짜 복이 아니고 화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열심히 씨 뿌리고 심고 가꾸고 이런 거두고 하는 이런 노력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그 결과물이 아름답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남창규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질병, 통증, 아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질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이 병이 남창규 한의원에 가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파동원리로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거다. 치료의 주체는 남창규가 아니고 인체 파동원리가 아닌 거죠. 설사 다른 한의원,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됐다고 해서 이곳에서도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고 다만 그것이 제가 허황된 꿈을 심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된다. 나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료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획일화로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눔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라든지 책을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표현이 그렇겠지만은 우주의 중심은 누구냐? 나다는 거죠. 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남창규 원장이라든지 또는 인체파동원리라든지 또 내지는 주변에 휘둘리느냐는 거죠. 실제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가 나는 내 병은 못 고쳐. 나는 불치야. 라고 하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나락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그리고 병이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전문인이라는 미명하에 의사들이든 그 한의사들이든 또 남창규든 자꾸 그걸 그 틀 속에 여러분들을 환자들을 만들어서 가둠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것마다 배우는 것마다 다 뇌병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대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건강염려증처럼 그러니까 너무 병명에 또는 아픔에 너무 매몰되지는 마시라. 실제 인체파동원리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오작동 덩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어난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죽어간다.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도 되는 거니까 이런 통증, 아픔을 무조건 적대적인 이런 박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공생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코로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를 핑계로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 코로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린 감염된 환자들을 코로나 취급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질병에 대한 병을 보는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엄청난 많은 세균, 유산균,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시련, 역경도 너그럽게 관대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첫눈을 핑계로 또는 월요일 아침 한가로움을 핑계로 넋두리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원장님, 저는 멀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핑계다. 단순히 시간적인, 공간적인 거리감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남창규 한의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남창규 한의원에 오세요라고 하겠죠. 그게 아니라 인체파동원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남창규 한의원에 오세요. 남창규가 최고예요. 인체파동원리가 최고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주체는 나다. 남창규도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나를 사랑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 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제가 얘기하자면 오작동 흔적들이 뭐라고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마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또 내지는 그런 그 길을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동그라미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또는 만지거나 지압을 하거나, 그것도 모르겠다면 만져서 제일 아픈 부위를 열심히 지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또 내지는 감기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체화 장애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명,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의 몸을 무조건적으로 의사들한테 맡기느냐. 최소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읽어보거나 또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 몸의 현상, 우리 몸이 왜 아픈지, 오작동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아픈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오작동을 역이용하자는 거죠. 그걸 오작동을 역이용한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균형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귀찮다 그냥 의사한테 맡기려다 라고 하니까 안 보일 뿐이지,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한테, 병원한테 가려고 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병원이 어디에 있고 진료 시간은 언제고 그 한의원 원장은 어떤 진료 스타일을 갖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초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예를 들면 신체화 장애다라고 한다면 신체화 장애에 대한 그런 거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자가치료를 이렇게 책에다가 다 해놓고 또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오늘 당장 뭐 빨리 뭐 남창규 한의원에 찾아가야지 결판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진짜 급하다면은 우주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야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시고, 제가 뭐
이런 뭐 첫눈이 내리거나 이런 천년기념물이나 이런 석탑이나 산사를 찾아서 올리는 동영상들이 뭐 저를 위한 힐링도 되지만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의 관점에서 한번 좀 머리를 식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아이가 밤늦도록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침 좀 놔달래.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눈이 너무 빠짓듯하다. 왜 그러냐? 유튜브를 어떤 하나의 관점, 어떤 건강, 예를 들면은 경제에 관련된 유튜브로 본다면은 그걸 몇백 시간을 또는 그 사람의 유튜브를 다 봐야지만이 성이 차는 입장이니까 그럼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동안 그걸 보느라고 눈이 빠질 듯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가 아프다, 눈이 빠질 듯 하다, 침을 놔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게 답이 되겠냐는 거죠. 그 답은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머리를 식혀야 되는 거고 또는 유튜브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또는 산책이라든지 머리를 식히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에 여러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 오작동의 해결책은 시소의 반대편이다. 여러분들이 일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다면은 취미라든지 여가가 돼야 되는 거고 운동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이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는 해결책이다. 도시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골이 되는 것이고 야간 작업이 야간에 어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야간에는 잠을 자는 것, 휴식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균형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서 동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눈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 또는 추억 이 반면에 오늘 아침 걸어서 오면서 보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또 할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주는 그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여유로움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